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틀 새 WCCF 텍 등 미국 외신에서 가장 핫한 소식은 AMD의 GPU IP 도난 소식이었습니다. 이 IP는 알다시피 반도체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미리 설계한 회로나 특허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AMD가 GPU IP를 도난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해커가 GPU IP를 소스 코드 형태로 웹 호스팅 서비스 GitHub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특히 팔레사라는 이름을 쓰는 해커는 자신이 빼낸 소스에는 AMD의 최신 GPU의 나비와 아드레날린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시장 가치가 최소 1억 달러에 이른다고 P2P 파일 공유 관련 뉴스 웹사이트인 토론트 프리크에 알렸다고 합니다. 해커는 자신이 누출한 IP를 아무도 사지 않거나 AMD가 제때 자신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지 않는 경우 그 IP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유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AMD는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난당한 GPU IP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도난당한 IP는 제품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IP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출된 IP는 GPU를 구축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GPU 나비나 아드레날린 등의 언급된 제품 중 어떤 것도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쓸모가 없는 IP라는 것입니다. 또 누출된 IP에는 AMD의 GPU의 보안 기능을 쉽게 우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AMD는 사법당국과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도난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무렵인데요. AMD가 도난했다고 하는 해커에게서 연락을 받은 시점입니다. 이 AMD는 가해자가 공개되지 않은 파일을 추가로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도난당한 그래픽 IP가 그래픽 제품의 경쟁력이나 보안의 핵심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실 AMD는 GPU 분야 강자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AMD와 GPU IP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AMD와 GPU IP 개발과 관련해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RDNA라는 게 있는데요. AMD의 그래픽 카드 브랜드인 라데온과 DNA를 합친 것이 바로 RDNA입니다. DNA입니다. 이 AMD가 새롭게 내놓는 설계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이 삼성과 AMD 파트너십 체결로 AMD는 최신 그래픽 IP인 RDN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픽 설계 자산을 삼성전자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 IP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유출 소식은 AMD에게 확실히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GPU IP를 도둑맞았고 또 쉽게 도난당했습니다. AMD가 도난당한 IP가 핵심 IP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습니다. 제품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누출은 현재 GPU와 차세대 GPU를 경쟁력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안 관점에서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의 전개 방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론 소식인데요. 마이크론이 최근 2분기 실적, 기간으로 치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입니다. 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매출은 47억 9,700만 달러, 영업이익은 4억 4천만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17.8%, 77.5% 감소했습니다.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것도 시장 전망치보다는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론의 분기 매출을 46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2억 달러 정도 매출이 늘어난 것인데요.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내부에서 실적을 괜찮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로 인한 노트북과 데이터 센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게임, 전자상거래 등이 늘어서 메모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서버 수요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내부 평가는 너무 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의 미미한 수준의 상해입니다. 고작 매출 2억 달러를 넘겼다고 해서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들은 생각은 바이러스 여파는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2월은 중국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여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장기적 수요가 워낙 탄탄하고 서버 수요도 특수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들 가령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판매 부진,
그 자동차 업종 또 부진 등의 여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월부터 올 상반기 내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의 실적만 보고 낙관하기에는 시장 상황에 너무 변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구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하웨이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나올 경우 마이크론의 불똥이 튀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가령 미국 정부에 당한 하웨이가 마이크론에 의존하는 메모리 비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 등 국내 메모리 업체에도 유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불똥이 튈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다 머리에 집어넣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유동적인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